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손지기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어제 그 나흘 일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첫날 그 전당대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뭐랄까 고별 무대가 됐습니다. 네.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보존해야 한다. 상원을 지키고 하원도 가져오고 무엇보다 트럼프를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리스하고 윌스 팀을 위해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조를 사랑한다 이런 팻말도 굉장히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연설하면서 한 45분 이상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를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까지 자주 부를 줄은 몰랐다. 슬프다. 이어서 트럼프가 지면은 불복하겠다고 한다는데 미쳤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비속어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을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해리스 그 부통령이 등장할 그 계획이 없었는데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포옹하고 그 등장할 때 자기 유세송이 비욘세의 그 프리덤 같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원로들과 또 차세대 떠오르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같이 만났다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여성 대통령 시도에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2016년 트럼프에게 이제 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리 천장에 많은 금을 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장이 완전히 부서질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유죄 판결을 받고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청중들이 감옥에 보내라 이렇게 연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진보 아이콘으로 불리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의료모험도 없이 웨이트레스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그 민주주의 기적 때문에 하원의원이 됐다. 그럼 이런 거를 다시 실현시키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도 해리스가 우리 편이고 노동자를 위한 투사인데 트럼프는 고사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가 또 밖에서는 몇 사람이 시위를 그 했습니다. 밖에서도 시위를 했고요. 몇 사람이 안에서 이스라엘 무장 중단하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뭐 가리고 해서 뭐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건데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그 케네디 주니어 쪽에서 아마 몸값을 올리려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러닝메이트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기들이 몇 가지를 지금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 표를 갉아먹을 거다. 아니면은 트럼프 쪽에 합류하는 것도 옵션의 하나다 해서 이제 자기들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전에 그 트럼프 때 트럼프 대변인도 하고 영부인 비서실장 했던 그리샴이라는 사람이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로 깜짝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공약 쪽으로 정치적인 집권을 할 시에는 어떤 전략들, 어떤 공약들, 어떤 정책들을 내밀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종류를 고려한다. 이게 어제 또 시장에 큰 화제가 공화당 됐습니다. 쪽에서 트럼프가 너무 네. 이렇게 막 감정적이고 인신공격만 많이 하니까 정책을 좀 초점 주라고 해서 아마 그거를 좀 네.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펜실베니아 유세하고 나서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그 전기차 세액 공제 이게 이제 최대 $7,500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다.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거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네. 최종 결정한 건 아니다. 조금 좀 표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판매에 이게 타격이다.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펜실베니아주 그 공장 유세를 하면서 자기가 과거 재임할 때 한미 FTA를 손질해서 한국산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연장해서 미국 소형 트럭 업계도 지켜냈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가 미국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런 그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이제 경합주죠.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제 이렇게 맞불을 놓은 그런 건데 이런 그 어떤 제조업 활성화 쪽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를 강요나 뭐 자문역으로 기용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나 로이터 봅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네. 그 사람이 원하면 그럴 거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그
트럼프 제의가 나오고 나서 머스크가 어제 X에 기꺼이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기차를 이렇게 견제하면서도 또 테슬라 CEO인 그 머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미국 법무부가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표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리스를 지원하는 민주당 최대 슈퍼팩, 그러니까 정치활동위원회 퓨처 포워드 책임자가 트럼프를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이거 너무 좀 잘 나온 거 아니냐, 장밋빛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그저께요. 네. 미국 시카고 대학 정책연구소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상당히 이게 뒤집은 걸로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장밋빛이다. 특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그 경합주 같은 데서는 훨씬 더 팽팽한 걸로 자기들은 판단한다. 이렇게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그 로이터가 전한 걸 가장 최근 미국 전역 그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 보면은 네. 해리스가 46.6%, 트럼프가 43.8%, 약간 오차범위를 조금 벗어난 그런 걸 리드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특히 7대 경합주 같은 경우는 거의 앞서거나 동률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도 이 사람은 자기들이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든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지난 달 20일 이후에 한 37만 5천 명 정도의 미국 유권자를 퓨처 포워드 쪽에서 접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뉘앙스가 참 다르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최대 슈퍼팩 책임자가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 예, 로이터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이렇게 이제 조금 서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고 틀리게 나오는 이유가 바이든 사퇴 후에 특히 유색인종 젊은 측이 반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리스 모멘텀으로 이어진 게 좀 과다하게 부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판세를 냉정하게 말한다면 동전 던지기 같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해리스가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세 곳 중에 반드시 한 곳은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흑인하고 히스패닉 그리고 젊은 층이 바이든 후보 때 좀 민주당에서 꽤 멀어졌는데 해리스가 후보가 되고 나서 많이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정책이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네. 이런 그 핵심 지지층 쪽에서 뭐 화이트 백서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책 보겠다. 그리고 공화당도 지금 이걸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퓨처 포워드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300억 원이 넘는 정치 자금을 갖고 있는데 대선 때까지 온라인이라든가 TV 광고에 집중 투자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앞서서도 전기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유럽연합이 오는 11월부터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고 46.3% 관세 부과한다고요. 지난 7월에 예비조사해서 네. 그때 잠정 부과해서 이제 관세율을 잠정 부과해서 이제 잠정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다시 발표한 걸 보면은 그때보다 이제 잠정 부과하기로 한 그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으로 지금 10%를 부과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추가하는 건데 조금 낮아져서 지금 오는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최고 46.63% 관세를 이제 이게 부과하기로 이제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조금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말한 특파원도 지적을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9%로 조금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유럽연합 관계자의 얘기는 7월 발표 후에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기술적인 오류를 수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도 있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국 공장 생산분이 중국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다른 쪽하고 조금 좀 적어서 그것도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을 한 관세율을 적용을 했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중국이 지금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이번에 발표한 잠정 이제 한번 수정한 그 관세율을 이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걸 이제 다시 이거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이제 10월 31일 날 이제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를 하고 11월부터 이제 최종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중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더 낮춰질 수 있으면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도 중국하고 이렇게 직접 충돌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원치 않는다는 그런 점을 좀 거듭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네, 유럽 연합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도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부당한 무역 조치고 특히 유럽 전기차 산업 회복력에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좀 추가 협상의 여지에 대해서 그런 양쪽이 다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잠정 확정이고요. 그렇죠. 잠정 네. 확정입니다. 네. 조금 복잡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이었고 자동차 시장 얘기 다른 얘기지만 조금 더 해볼까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양극화 현상 이런 게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미국 네. 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그 자동차 분석 전문 기관 콕스 오토모티브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전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미국도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데 특히 양극화 양상이 굉장히 붉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석을 보면요, 부유층은 여전히 고가 자동차를 살 능력이 있는데 그 미국 시장의 그 한 20%까지 차지하는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6,440만 원 정도. 그래서 여전히 저소득층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근데 좀 저렴한 차량도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그 줄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업계도 참 지금 좀 상당히 난감하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선택지가 좀 제한이 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시장 수급도 불균형에 심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신차 수요가 한 해 전보다 26% 줄었는데 거기 반해서 신차 공급은 45%가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 불균형, 재고도 아. 더 쌓이는 이런 묘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전기차 시장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기차 수익 내는 그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디프레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늦추니까 재고는 쌓이고 이게 재고가 쌓이면 가격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업계에도 족쇄를 채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는 시점도 그만큼 좀 뒤로 미뤄지고 네. 이런 좀 안 좋은 전망들이 전기차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쪽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제적인 우려. 그렇죠. 중국도 연관이 지금 있는 거죠. 내수가 네. 잘 안 되니까 이제 바깥에 더 손을 좀 벌리는 모습입니다. 그저께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그러니까 리창 총리 주재로 열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관영 통신 신화 보도를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 특히 제도 부분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교육,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방 가속화도 결정을 한 걸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 무역 같은 것도 대폭 지금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건이 네. 한 4건이 승인이 됐는데요. 네. 여기 보면 서비스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지침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 무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그리고 새로운 대외 무역 동력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한 걸로 그렇게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도 있다고요? 중국이 그동안에 뭐 원전 그 신규 건설에 박차를 가했는데 네. 이번에 회의에서 보니까 올해 총 11기 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해 기준으로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2년간은 한 해 한 10기 정도로 승인을 했는데 일단 11기 정도로 더 늘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030년까지 중국이 프랑스하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뭐 이 부분도 좀 이번에 승인된 네. 11기 건설에
한 우리 돈으로 41조 원 정도, 한 5년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중국 당국 분석을 보면 현재 중국에는 원전이 56기가 가동되고 있고 전체 전력 수요의 한 5%를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의 빅테크, AI 열풍에 뭐 데이터 센터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 소비가 급증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여러 번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그 미국 버지니아주가 이제 그 단일 지역에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거든요. 네. 여기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이제 확보를 한 자료를 보도를 했는데 네. 영내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최소 70억 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했고 이게 4년 사이에 한 65%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미국 전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작년에 소비한 물이 한 2,840억 리터. 이게 이제 런던이 4개월간 사용하는 물하고 맞먹는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뭐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이런 물 사용, 데이터 센터 관련 물 사용 신청이 지금 12건 이상 접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버지니아 같은 경우도 미국 그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이 심각한데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이거 곤란하다 해가지고 자꾸 지금 시비를 거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있는데. 이제 버지니아 네. 주당국도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당 이런 거 제한하거나. 한다고 하는데 워낙 데이터 센터들이 물을 많이 쓰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10번째 물 사용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제 빅테크들도 조금 이게 좀 의식이 되는지 재생수 사용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국 발전 용량 AI 대비해서 20년 사이에 최대폭으로 늘렸다. 이런 조사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를 전에 인용해서 전했는데 올 상반기 발전 용량이 한 20.2기가와트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게 2003년 이후에 한 해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폭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지능 아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전 용량을 2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향후 발전 용량 증설에 대한 얘기도 있나 봅니다. 이게 이제 네. 그래도 이제 태양광이 주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증설분의 그 한 60%를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 이제 단기적으로 퇴출을 시켜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속도를 많이 늦췄다는 겁니다. 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폭염도 심각하죠.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01년에 겨울 폭풍 때문에 그때 심각했거든요. 그 정전 피해 때문에 한 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가 지금 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최고 낮 기온이 뭐 섭씨 43도까지 올라가서 연일 기록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데이터 센터 물 사용, 전력 사용, 폭염 겹쳐가지고 참 다들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폭염 때문에 전력 쉽지가 수요가 않죠.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자, 기후위기 경각심 거듭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